김치찌개는 좋아해. 김치찌개는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나. 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지난 3일 현지 시각 오후 5시에 제64회 그래미 어워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네로라 하는 가수들이 총출동하며 다양한 퍼포먼스와 무대를 꾸미고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수많은 유명 가수들이 이 자리에 모습을 나타냈지만 단연컨대 가장 주목을 받은 가수는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BTS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팝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라 이 자리에 참석했죠. 방탄소년단은 앞서 지난 22일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따내며 4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도 2017년 이래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수상에 성공한다면 방탄소년단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을 모두 석권하는 K-팝의 역사에 새 기록을 쓰게 될 것이라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베스트 팝듀오 그룹 퍼포먼스상은 도자켓과 시저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죠. 동시에 그래미가 방탄소년단을 시청률에만 이용하고 상은 주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한 그래미가 방탄소년단을 이용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베스트 팝듀오 그룹 퍼포먼스상은 본 시상식에 앞서 열리는 사전 시상식에서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본 시상식 중에서도 뒤쪽 순서의 자리에 BTS 팬들은 시청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방탄소년단이 상을 받지는 못했으나 시상 전에 펼친 무대는 가히 대단했습니다. 레이저와 재킷 등을 활용해 첩보영화 콘셉트의 무대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동시에 무대 중 방탄소년단 멤버 비가 올리비아 로드리고 옆에 앉아 귓속말을 하는 장면은 그래미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꼽히기도 했죠. 그렇기에 그래미 어워드 직후 방탄소년단이 선보인 무대와 관련해서 외신들도 일제히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퍼포먼스 랭킹에서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1위로 꼽으며 첩보 컨셉트의 버터는 눈부셨다라고 평가했고, USA 투데이에서도 3위를 주며 BTS가 오션스 11부터 미션 임파서블까지 오마주하면서 매력을 발산했다고 전했죠. 또한 미국 대표 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이번 방탄소년단의 버터 무대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래미 어워드 공연 25개 중 13위로 선정하며 그들은 자신감과 카리스마로 불타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그래미에서 방탄소년단만큼이나 화제였던 가수는 주요 4개 부문 중 2개 부문인 올해의 레코드상, 올해의 노래상과 베스트 R&B송과 베스트 R&B 퍼포먼스상을 수상한 실크소닉이었는데요. 잠시 그래미 어워드의 상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래미에는 100가지가 넘는 시상 부문이 있는데 그중 올해의 앨범상, 올해의 레코드상, 올해의 노래상, 최고의 신인상, 이 4가지 부문은 제너럴 필드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본상으로 치는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런 상 4개 중 2개를 실크소닉이 가져갔으니 정말 화제였죠. 어쨌든 이 실크소닉은 화제가 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전에 이미 빌보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히트를 친 곡을 가지고 있던 가수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팝송과 R&B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잠시 실크소닉에 대해 알아보자면, 실크소닉은 2010년대에 가장 많은 빌보드 1위 곡을 가진 가수 브루노 마스와 앤더슨 팩이라는 R&B 가수가 합심해서 결성한 미국의 R&B 슈퍼그룹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경우 한국에서도 꽤나 유명한 가수이기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앤더슨 팩이라는 가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는 원래는 브루노 마스의 유럽 투어에서 오프닝 보조로 공연하던 가수였죠. 이후에 그와 브루노 마스는 급격히 가까워져 곡을 함께 작업하기도 하며 결국 같은 그룹을 결성하게 되었는데요. 앤더슨 팩과 관련해서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면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그의 성인 팩은 어머니가 미국으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팍을 팩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6.25로 인한 전쟁고아였고 한국인 여성과 아프리카계 미군 사이에서 태어나 고아원에 보내져 자라다가 LA 한 가정에 입양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가 자신의 예명인 앤더슨 팩에서 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밀양박 씨인 어머니의 성을 받아들인 이유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고 경찰에 잡혀간 이후 쭉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아버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의 어머니도 앤더슨 팩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사기 관련 죄로 징역 7년형을 받아 수감되기도 했지만 음악인으로서 성공한 지금 그는 여전히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죠. 한편 앤더슨 팩과 한국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첫 결혼이 불운하게도 이혼으로 끝난 이후 앤더슨 팩은 음악 강사로 일하면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 제이린, 한국명 장재린 씨와 재혼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벌써 제이린 씨와 아들만 둘인 그는 정식 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2011년 산타바바라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농장 주인이 그를 해고하면서 그의 가족은 노숙자가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회상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하면서 낙천적인 성격의 가족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죠. 또한 여담이지만 그의 첫째 아들 소울 라시드는 BTS를 좋아하는 K-팝 팬이라고 합니다. 시상식에서도 아빠를 보는 것보다 BTS를 보는 것에 더 정신이 팔릴 정도로 엄청난 광팬이라고 하는데요. 하긴 매일 보는 아빠보다는 BTS가 더 신기했겠죠. 어쨌든 아들의 관심을 독차지 못하긴 했어도 앤더슨 팩은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닥터들의 관심을 받아 수제자로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2011년부터 LA를 기반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그는 당시에는 브리지 러브조이라는 활동명을 사용했지만 2014년에 앤더슨 팩이라는 활동명으로 바꾼 후 닥터들의 눈에 들어오면서 2015년 닥터들의 3집 앨범에 무려 6곡이나 피처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듬해 소속사와 계약까지 성공하게 되죠. 2016년에는 앨범 말리부를 발매했는데 이 앨범은 각종 매체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으며 메타크리틱에서 85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인디펜던트지가 선정한 올해의 앨범에서 2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후에 발매한 앨범들도 수많은 평단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힙합과 R&B계에서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평가받게 되었죠. 더불어 2019년에는 4집 앨범으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R&B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브루노 마스와 R&B 슈퍼그룹인 실크소닉을 결성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시피 리브 더 도어 오픈이라는 곡으로 빌보드에서 1위, 그래미에서 본상 2개를 포함해 총 4개의 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평소 여러 이유로 한국과 관련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 가수 딘과의 협업도 진행했으며 우리나라 개그맨인 유세윤의 SNS를 팔로우하기도 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이번 그래미에서 실크소닉이라는 그룹에 속해 본상 2개를 포함해 총 4개의 상을 수상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앤더슨 팩이라는 가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는 한국계 어머니와 한국인 아내를 두어서 그런지 한국어를 곧잘 알아듣고 짧게나마 말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김치찌개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노래도 부르기도 했다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수상에 실패하긴 했지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인 아내를 두고 한국에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는 가수가 그래미 상을 수상했다는 점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